쓸모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네. 2장 역사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뭘 가르쳐 주던가요, 역사가? 뭘 가르쳐 주던가요, 역사가? 저부터 얘기할까요? 네. 네, 저는요.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제가 성우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. 이 성우의 목소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안 해봤었어요. 안 해보다가 몇 년 차더라? 한 2, 3년 차였나?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목소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.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프로로 활동을 하고 하니까 시키는 거 하고 멘트 하고 그리고 돈을 받으면 이제 그게 끝인데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. 한글을 창제하신 네 세종대왕. 그러니까 방금 누구지? 그래서 죄송합니다. 세종대왕. 이 세종대왕이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, 애민의 마음으로 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글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삶이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. 정말 우리가 무슨 스마트폰 하나가 나와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이 한글이라는 쉬운 문자로 인해서 서민들, 여성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. 완전히 깨우침이라는 그 수준 자체가 완전히 그 한 단계 달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, 자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쓰임 받게 만들고 어디에 써야 하는가,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세종대왕을 소개한 그 챕터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. 무엇이 진정한 창조인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.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.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한 창조만이 오랜 시간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바꿔나갈 테니까요. 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이 사랑이 남게 하라라는 말씀 하셨잖아요. 정말 사랑하는 마음, 애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았던 훈민정음.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해례본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막 뛰어요. 이 그 문자의 그 창제 원리와 의도가 나와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한글 하나뿐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그 의도, 그 의미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뛰어요. 근데 어렸을 때는 정말 그거 너무 외우기 싫잖아요. 나란 말씀이 딩기게 되라. 그거 너무 외우기 싫은데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. 이 인류에서 볼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그 의도와 창제 원리. 위대한 세종대왕님.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죠. 세종대왕님한테 이쯤에서 가르침을 좀 받았다. 넘어가 줄래? 정리를 하자면 네. 이 씨가 세종대왕을 통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표명을 고민하게 됐다. 그거잖아요. 그 국민교육 헌장 같은데 그건 지금 이 사람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이네 이거. 나 그거보다도 어떡하지?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, 누구에게 쓰임 받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거에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이게 빠지면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. 그 옆 페이지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최초의 기술이나 최고의 기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. 이 기술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.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향력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누구한테 기여할 건가, 내가 그 영향력을 끼칠 그 무언가를 왜 만들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하는구나. 근데 그게 이 책에 나와요. 역사의 쓸모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왜 해야 되냐, 이 역사에
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랑 만날 때 그 사람이 그걸 왜 했게?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우리는 입담한 책을 왜 하고 있어요? 그러니까 왜 하고 있어요? 보시는 분들에게 삶의 다음 주에 대답해드릴게요. 삶의 활력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. 네. 또 역사가 가르쳐 준 게 뭐죠? 작가님께는? 저는 이 책에는 지금 7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. 혁신, 성찰, 창조, 협상, 공감, 합리, 소통. 그래서 미리 씨가 얘기 나눠준 부분이 이제 창조잖아요. 근데 다 와닿았어요. 미처 몰랐던 얘기들을 쏙쏙 알면서 그 선덕여왕에게 이런 고민이 재미있었는데 되게 신선했던 부분은 저는 공감. 왜죠?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왜죠? 재미라기보다 공감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공감.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왔을까? 사실 되게 이해 안 갔거든요. 왜 그분들이 태극기를 네. 들고 광장으로 나오셨는지. 네.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요 챕터를 읽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. 뭔가 이렇게 포용력이 딱 넓어진 듯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공감이 가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되더라고요. 저분의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고 그분의 뭐 지금 현실과 연장선상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이해는 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딱 기준이 나잖아요. 네네네.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수긍이 되면 공감. 그렇지 않으면 뭐 나랑 뭐 공감대 형성은 안 돼 이러고 넘어가는데 정말 공감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나는 비록 그렇게 안 할지라도 이해는 해줄 수 있는 거. 그게 진짜 공감이 아닌가. 그거를 좀 배웠어요. 글쎄 제 역사를 까먹었어요. 역사에 쓸모는 왜 이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런 걸 했느냐라는 관심을 가지게 만들더라 이 안에서. 네. 그 저도 그래요. 예,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? 처음에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 어떤 그런 기분이었다면은 뭐 때문인 거는 좀 나중에 미뤄두고 왜 그랬을까?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? 왜 거기 나가셨을까?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 되게 많이 공감하거든요, 저도. 여기 나와요.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,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상상해보고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일입니다. 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이걸 읽음으로써 알게 됐습니다. 그냥 외우는 과목이었잖아요, 언제나. 근데 이렇게 왜라고 생각해볼까? 원규는 도대체 왜 가서 망했을까? 이순신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?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순신은 이기는 전투만 나갔습니다. 지는 전투는 절대 안 나갔는데 원규는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우리 큰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박수 쳤어요. 내가 몰랐던 부분이었구나.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었는데. 원균의 이유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. 맞아요. 네. 우리가 몰랐을 뿐. 네, 몰랐을 뿐, 조명하지 않았을 뿐. 역사는 그런 걸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. 근데 왜? 백배우님은 항상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물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어떤 그 역사의 쓸모도 우리가 다 그 인물과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했지만 더 깊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런 생각이 연기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요. 연기를 잘했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좋게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넘어가.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. 역사의 쓸모.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소통 챕터에서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. 상대방에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길 원하면 안 됩니다. 대신 찰떡같이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. 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? 이게 아니라 알아듣도록.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합니다. 여기서 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왜 몰라 이러면 안 되고. 또 한 가지 또 품격이 또 올라가네요. 네. 네. 그렇군요. 네. 역사가 저에게는
어디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줬고 또 배우님에게는 왜? 사람은 도대체 왜? 사람은 도대체 왜? 네. 역사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왜라는 왜? 관심을 이만큼 증폭해놨었고요. 사람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증폭시켜 주셨고 또 저는 진정한 공감과 소통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. 네. 이 역사의 쓸모 제 2챕터 역사가 내게 가르쳐주는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네요.